실제 현업에서 오픈소스와 오픈스택을 잘 활용하고 있는 세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리뷰 진행 맡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금 오픈소스, 오픈스택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가 뭐 라디오스타 아니지만 지금 카카오, 또 이제 카페24, 또 오픈스택 커뮤니티 이런 쪽에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각자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 공윤진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24에서 서버 관리랑 클라우드 쪽 연구를 하고 있는 신호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스택 커뮤니티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에서 오픈소스를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파트님, 파트장님 좀 보니까 책 같은 거를 굉장히 IT 관련된 책을 외국 책을 번역을 많이 하셨던데 번역책을 몇 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번역을 한 4권 정도 한 것 같아요. 4권 정도? 네. 관련된 그 분야에서 좀 괜찮은 책이 있으면 저 혼자 보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네,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인세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세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명감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굳이 따지자면 후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책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아내는 항상 뭐라고 하거든요. 네. 그 책을 쓰던 아니면 번역을 하던 그 시간 대비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그냥 가서 그냥 막리를 해도 그게 더 많겠다. 야, 공주 파트너님 카카오에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안 물어봤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조직에 있고요. 네. 그 조직의 리더로 지금 있습니다. 네. 몇 년 되셨어요? 카카오에서 계신지? 카카오 조인한 지는 이제 만 4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처음에 이제 어떤 설계할 때부터 계신 겁니까? 거의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오픈스택 기반으로 만드실 겁니까? 네네네네네. 자, 뭐 이제 한번 네. 신팀장하고 얘기 좀 할까요? 네. 자, 신팀장님. 네네. 그 카페24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현재는 그 클라우드 쪽 오픈스택 기반으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바꿨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 시스템 엔지니어. 네, 시스템 네네. 엔지니어고요. 카페24는 그 IT 조직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쭉 10년 지켜보시니까. IT 조직이요? 네. 제가 지금 어렵다고. 오픈스택만 계속 하고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애사심이 없는 것 같아. 애사심은 엄청 많은데 오픈스택만 좋아하고 고립돼가지고 지금 고립돼서 지금 그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 최근에 회장님. 네. 회장님은 지금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또 회장도 맡으시고 네, 계시고.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 최 회장님은 처음에 오픈스택을 접한 게 언제였어요? 저는 커뮤니티와 참 신기한 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012년 6월 달에 2012년? 야, 제일 오래됐네, 여기서. IT에서는 보통 네트워크에서 컨퍼런스가 KR넷이라고 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오픈스택의 초대 회장님이신 안재석 박사님의 발표를 처음 듣고 이게 오픈스택이구나를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그때는 오픈스택이라고 하면 이게 이거구나 그 정도였지 당시에 몰랐다가 느낌은 별로 없었고. 예, 그때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2012년 하반기에 제가 캐나다에 가서 한 6개월간 있었는데 그때 한 대학에 실제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네. 그걸 맡으면서 실제 설치해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때 이제 연구 쪽이 있다 보니까 점차 데이터 센터라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영역에서 관리하려면은 기존의 방식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답이 없고 진짜 오픈스택이라는 걸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저번에 제가 이제 고영준 파트장 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그 2년 전인가? 2년 전에 어디 가서 발표하실 때 보니까 현재 카카오에서 VN 개수가 뭐 7,000개가 8,000개 됩니다. 네네네. 그걸 2명이서
뭐 합니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자, 지금 그게 2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자, 지금 2년이 흘렀어요.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2명은 아니고요. 네. 뭐 인원은 그거의 한 12배? 12배. 네. 와우. 정도고요. 왜냐면 이제 VM 개수도 많아졌지만 이제 기존의 그 시절에는 그냥 VM을 만들고 지우고 하는 형태. 아이씨. 네,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아스 형태의 좀 국한되었는데 지금은 카카오에서 만드는 아주 많은 서비스들에 그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덕션에 이제 제대로 이미 프로덕션에 들어가 있고 게다가 이제 카카오에서는 VM을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크게 한 3개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내에 보면 흔히 얘기하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 인프라 API 만드는 쪽,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서비스 하는 쪽, 거기서 생성되는 이제 로깅 미터링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쪽 해서 이렇게 한 3개 정도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VM 개수는 뭐 그때 대비 또 한 4-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VM 또 컨테이너 이 두 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두지 않습니까? 가상화하고요, 가상머신하고 컨테이너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쓰일 때 워크로드나 그런 거에 포지셔닝이 어떻게 나눠질지 아니면 하나가 하나를 대체하게 될지 그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그 경험으로서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을 좀 얘기해 준다면. 이게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렇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다 해보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가상화하고 컨테이너 다 써보신 거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가상화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사실 리소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한 컴퓨터를 여러 대의 사람이 나눠 쓸 수 있는 기술들인데 컨테이너는 그냥 VM에서 진화된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아주 다르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화된 형태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딱 현재 스냅샷으로 딱 보면 리소스 아이솔레이션 측면에서 과연 컨테이너가 다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이 이제 VM을 쓰는 조직, 컨테이너를 하는 조직 이렇게 같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쪽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어쨌든 자기네 스스로 그게 컴퓨팅이든 네트워크이든 스토리지든 전부 다 리소스를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컨테이너로만 되어 있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냥 문서 보고 설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문서 보고 설치는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설치하는 도중에 에러가 생겼을 때 문제점 발견을 하려면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공식 사이트에 가서 그 문서를 다 딸딸 봐야 되더라고요. 좀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대표님이 이제 번역도 많이 해주셔서 그거 좀 많이 참고가 됐고요. 그 단계만 좀 넘어가면 뭐 개념이나 이런 거 잡는 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신디장님은 영어를 잘 하세요? 저는 하나도 못 하고요. 못하게 생기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토익 점수 900 안 넘죠? 토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요. 시청자분들 지금 신디를 보고 용기를 내셔야 돼. 그죠? 저희 구글 번역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힘을 내서 하는 거죠. 카카오는 데브옵스 관점에서 지금 좀 너무 100점 만점이라면 한 몇 점까지 갔습니까? 지금 카카오는 보시기에. 원래 이 방송에서 이럴 때 막 효과음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이럴 할 때 이거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편집 같은 거. 모르겠으니까 다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계를 나누기가 되게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미 네. 그 CMMI라고 그 단계들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거기서 네네. 이제 보면은 CMMI에도 여러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CMMI 데브 퍼스펙티브라고 그래서 그 개발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 성숙도 단계. 그래서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5단계는 전부 다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원터치, 제로 터치 디플로이, 그다음에 항상 뭐 롤백 없이 그냥 그 계속 그 배포만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카카오는 지금 클라우드만 만드는 쪽만 생각을 해보면 한 4단계 초입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 자동화돼서 디플로이를 하고 네. 그 디플로이 전에는 거의 모든 코드가 자동으로 테스트가 뭐 되고 빌드 관점에서 보면 뭐 그리고 뭐 리뷰 같은 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리뷰를 하고 네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카네기 멜론 대학 관점 말고 네네네. 네. 파트너님 관점에서 네네. 좀 쉬운 거 물어볼게요. 쉬운 거. 네네네. 파트너 관점에서 네. 데브옵스란 무엇입니까? 데브옵스란. 데브옵스요? 쉽죠? 네. 네. 이게 얘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실 질문이고, 이것만 해도 우리 한 시간 갈 수 있는데 네, 같긴 그래도 해요. 이제 네. 어떤 그 관점에서 네. 데브옵스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면 네. 괜찮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일반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데요. 인터넷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네, 개발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개발자 운영한다. 네, 개발자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소외받는 네네네.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들이 되게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모든 행위들이라고 정의하면 그러니까 신속하게 뭔가 비즈니스를 빨리 네, 그게 런칭시키는. 비즈니스를 뭐 신속하게 하던 아니면 뭐 장애를 빨리 처리하던 장애가 네네. 안 나게 조치를 뭐 하던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서비스나 아니면 전체적인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를 네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데브옵스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도 이제 요즘 보면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런칭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네. 많이 런칭하는데 그것을 진짜 IT 쪽에서 그거를 잘 받쳐주시는지 현업들이 네네. 그 비즈니스를 런칭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네네네. 2년 전에 비해서 네. 3년 전에 비해서 네. 요즘 와서 네. 그런 것들을 정말 그 현업 부서들이 네. 많이 느끼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지 네. 뭐 이런 그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네. 회사 내에 이제 그 아지트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아, 그걸로 네. 사실 업무를 다 하는데 그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제 서비스를 저희 이제는 구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이게 알고 보면 예전에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잖아요. 뭐 네. 여기 가서 뭐 신청하고 저기 가서 뭐 받고 이런 건데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 하나하나는 이제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보안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컨테이너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비스용 컨테이너를 만들어 달라고 GitHub으로 보통 연결이 돼 있잖아요. GitHub에 자기 소스 코드를 올리고 이미지를 말면 그 프로덕션용 이미지에 대한 스캔이 자동으로 돌아요. 네. 그래서 보안 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거기서 그냥 스캔이 끝나면 그냥 바로 프로덕션 레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타임 투 오퍼에 대한 시간들을 쭉 줄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고맙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그 메시지들은 장애가 났을 때 네네. 그동안 잘 쓰고 있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때 알게 되죠. 고마웠는데 좀 장애가 났다. 뭐.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한 2, 3년 전 대비해서 확실히 속도 자체는 되게 빨라졌죠. 네. 그래서 어느 면으로는 카카오가 만드는 서비스들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네. 확실한 거는 오픈스택이라는 그 오픈 소스가 없었으면 지금 정도 규모의 인프라 API들을 만들긴 어려웠다는 건 이해는 하고 있어서 뭐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내용들 뭐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는 카카오고
이제 지금 신티니아 같은 네네. 그 카페24 같은 형태의 지금 많은 기업들이 네네.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그 인적 구조가 이제 오픈스택 전문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네, 그런 네네. 회사에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는 데 있을 텐데 네. 이런 그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어드바이스를 해주겠어요? 그 최장도 어드바이스 한번 그 뭐야 파트너도 어드바이스 해주신다면 여기에 진로에 대해서 카페24의 진로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그것까지 기억해요. 엔진 오픈소스 좀 먹으면서 먹으면서 네, 이게 뭐, 네. 네, 이거 어렵네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제가 뭐 이렇게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시작한 거는 그냥 중소규모도 아니죠. 그냥 벤처 쪽 네네. SI였어요. 네. SI 쪽에 있는 SE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저 뭐 SE 분들이 똑같잖아요. 처음에 가면 이제 배시로 막 짜다가 근데 배시로 짜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뭐 배시 안에 있는 뭐 펑션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몇 개월만 지나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해놨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코멘트를 좀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다가 결국은 이거는 어려운 모듈을 짜긴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제 언어를 좀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안 쓰지만 펄이라는 네네 펄 랭귀지가 있는데 그땐 펄이 또 되게 간단하긴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니까 얘가 또 이제 어려운 건 좀 짜기 시작되는데 이제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뭐 그리고 UI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쭉쭉쭉 그냥 개발을 이제 한 코스인데 그래서 뭐 물론 신진희 장님 같은 분 되게 잘하시겠지만 네. 이미 그 정도 넘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오픈 소스로 클라우드를 하시겠다면 저는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 사실 모든 것들을 그냥 모든 것들을 자동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게 처음에는 디플로이부터 아마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디플로이 처음엔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몇 대 되지 않고 그다음 구성이 되게 간단하니까 네. 되게 쉬운데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지나고 서비스를 하다 보면 계속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이 코드도 이제 계속 이것도 이제 코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요즘 이제 앤서블을 많이 쓰시니까 앤서블 형태의 스크립트 내지는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게 바뀌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력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네, 내가 네. 왜 바꿨고 뭘 했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형상 관리 툴 뭐 깃이나 SVN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개발 못 하시니까 이제 2명, 이제 3명, 이제 4명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그냥 또 이 코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알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만든 코드, 저 사람이 만든 코드가 내 걸 안 망가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테스팅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할 때 오픈 스택의 가장 좋은 점이자 가장 안 좋은 점은 1년에 2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취사 선택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확실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가 좋냐면 제가 대수가 거의 한 2,000 몇백 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오픈스택 버전은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API로 뭔가를 할 때 이쪽 클러스터 따로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클러스터별로 버전별로 이렇게 또 찍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VM도 옮겨 하여튼 이런 이슈들이 생겨서 그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아까 얘기한 디플로이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그거 테스트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 가면 좋지 않을까? 네. 최장님은 그때 사실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린다. 어린 사람이 무슨 뭐 멘토, 무슨 조언 이런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물론 그렇게 뭐 개발자 중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편하게 그냥 IT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예전에는 뭔가 서버가 몇 대 있고 한 거를 그냥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IP 주소 적고 아이디 패스워드 때로 어떤 사람들 적어서 보안 사고가 나지만은 그렇게 하던 거를 점점 이제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던 아직도 팀도 있고 그거를 이제 점점 코드화하는 이제 뭐 유식한 말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변하면서 결국은 이제 비밀번호도 이제는 불안하니까 뭐 SSH 키라는 걸로 쓰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자동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예전에는 누가 직접 가서 설치하고 했다면은 그게 점점 자동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익숙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예시로 봤을 때 사실 개발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툴에 적응됐을 때 딴 툴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펄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오픈스택 쪽은 원래 퍼펫을 쓰고 있었어요. 뭐 인프라 쪽의 관리를.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앤서블 기반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 내부의 중간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무슨 우린 퍼펫으로 다 적응했는데 앤서블 보면은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렵다예요. 앤서블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 배우는 사람 중에서는 되게 쉬운데 그래서 이제 고민 엎치락 뒤치락 막 토론하다가 많은 부분이 앤서블로 넘어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좋다. 그러니까 개발자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버 엔지니어라고 해서 굳이 우리는 인프라 쪽만 봤었는데 개발을 배워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개발자들도 한 언어를 배웠으면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또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고통받는 직업이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는 그 데브옵스 관점에서 뭔가 전사적으로 인프라를 고민하시고 하다 보면은 오픈스택이라고 해서 딱 뭔가 지어가 한정지어서 보기엔 그렇고 왜냐면은 사실 오픈스택이 솔직히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아, 왜 그래요? 회장님 왜 이래?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네네. 사실 카페24가 어느 순간 딱 결정할 때 아니다 오픈스택 말고 쿠버네티스로 가자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어떻게 있죠.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 오픈스택을 도입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뭐 AWS 기반으로 가실 수도 있고 심지어 카페24가 네네. 뭐 애저 기반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오픈스택만 굳이 고집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럼에도 우리 같은 IT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네. 각자 회사 입장에서 더 좋은 쪽을 고민할 때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한다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럼 카페24의 전체 그 IT 인프라 중에서 오픈소스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 80%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오픈소스가 아닌 부분은 어디예요? 뭐 이제 윈도우 쪽 아, 윈도우 쪽. 네, 되겠죠. 네. 그 외에는 뭐 다 오픈 라이센스를 많이 지향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렇게 썼을 때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관점이 있잖아요. 운영의 관점이.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오픈소스 많이 안 쓸 때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년 IT 전부터 환경이. 그랬죠. 아, 10년 전부터 네, 네. 오픈소스를 지향했어요? 네. 카페24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비용은 좀 많이 절감했을 것 같고요. 네네. 윈도우 쪽 빼고는. 네. 그러다 10년 전부터 보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다들 쓰시는 뭐 리눅스 기반의 뭐 아파치, 마이에스큐엘, 뭐 포스트그레스 SQL 뭐 이런 것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 비용 그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절감됐을 것 같아요. 네네네. 또 다른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점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아. 예, 바로 설치할 수 있고 이점보다 이제 단점이 좀 많죠. 보안 쪽이나 그 보안 쪽. 운영했을 때 리스크라든가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좀 근데 뭐 카페24 크게 보안 관련돼 가지고 뉴스에 크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잘 맡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오픈소스 하신 지도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팀장님. 그 팀장님 보시기에 오픈소스가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협업이 많아진 것 같아요. 협업이 예, 많아진다? 협업이랑 어. 커뮤니케이션. 어.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정보를 있어도 어. 엔지니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치 설치나 마이에스큐엘 설치 이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자기만의 문서를 갖고 자기만 네네. 갖고 있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자기 밥줄 끊긴 줄 알고. 근데 음. 오픈 소스가 계속 화두가 되면서 이제 뭐 설치 문서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그것 토대로 또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바로 올리면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에러 문구나 이런 걸 바로 올리면 어. 또 바로 이렇게
답변이 달리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이거는 버그가 있다. 다른 버전을 써라. 네. 아니면 뭐 그 이제 오픈 소스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죠. 보고 이제 그걸 고친다던가 아.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 되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더 네네. 많은 오픈 소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더 본인의 어떤 확신이라든지 이런 건 더 강해진 것 같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럼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설치해보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네. 써보고 기능이 어떤지 이게 이제 서비스에 도입했을 때 좋을지 안 좋을지 네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회장님께서는 네. 지금 뭐 지금 아까 뭐 이제 뭐 오픈 스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픈 인프라 그죠? 오픈 소스 기반의 인프라 이제 그런 거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런 거 있어서 지금 뭐 회장님 느끼시는 현재 흐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요즘? 되게 또 역시 어렵습니다만 점점 오픈 소스가 많이 쓰이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은 IBM하고 아까 레드 뭐 인수 얘기하셨는데 IBM이 예전에 뭐 AIX 뭐 맞나요? 맞아요, AIX 네. 맞아요. 그 이제 그 유닉스를 쓰고 있다가 네. 사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뭔가 더 이상 이제 유닉스 쪽에서 이제 사업이 없으니까 OS를 사자 해서 레드햇을 샀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네네. 또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파스 쪽에 보면은 레드햇은 오픈시프트라고 있고 IBM 오픈비스크라고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픈비스크가 잘 안 되니까 오픈시프트를 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자바 분쟁이 막 일어나고 했을 때 이제 레드햇이 빠르게 대응했거든요. 레드햇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는 빠르게 자바 네. 라이선스에 대응해서 오픈 JDK에 팔로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IBM이 그걸 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한데요. 어찌됐든 그 아까 고용준 파트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픈 소스의 그 힘, 뭔가 사람들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노하우가 공유되고 또 커뮤니티에 함께 하면서 발전했던 그 어떤 파워가 이제 많이 IBM 쪽에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요. 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카카오 말고 이제 좀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오픈 소스를 많이 잘 이용해서 활성화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오픈소스 관련된 그 전문 기업이나 전문 인력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 인력 뽑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 그렇지만 뭐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그런 컨설팅 한다든지 도와주는 그런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이 요새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좀 많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잘 몰라가지고 어떤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어요. 네. 우선은 일단 예전에는 뭐냐면은 보통은 뭐 아까 레드햇이나 이제 그런 팀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 해당 기술 뭐 최근에 또 뭐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파트너사도 뭐 이렇게 네네.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오픈 소스 관련돼 가지고서 기술력을 갖추면서 네.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네. 기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런 많은 기업들이 점점 안정화가 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 한때는 그래가지고 뭐 캐노니컬 그쪽에 직접 그 컨택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어떻게든 끌어오겠다라고 네. 왜냐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레드햇의 파트너사는 많은데 캐노니컬은 아직 공식 파트너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뭔가 아이디어도 직접 내시면서 실천하실 만큼 그런 쪽의 비즈니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에서의 교육도 예전에는 교수님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IT 컴퓨터 공학과의 교육은 많이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쪽을 오픈소스 어떤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직접 기여한다든지 그런 쪽의 코스업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네. 그런 점은 확실히 전체적인 파이는 오픈소스 관련된 파이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카페이스처럼 오픈소스 기반으로 뭔가 하려는 기업들을 많이 좀 전문적으로 잘 도와주고 그런 생태계가 좀 계속 커지면 참 좋겠다. 네.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될 만합니까? 하트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뭐 저는 요즘에 이제 몇 가지 징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네, 혼자 밤에 있으면 느껴지는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오픈 소스로 돈 버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눅스라는 것들도 사실 리눅스의 근간은 커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커널 사이드에서 요즘에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쪽으로 인력이 안 들어와요. 커뮤니티 쪽으로. 커뮤니티에서 커밋하는 숫자도 줄고 커뮤니티 멤버도 줄고. 근데 그 이유는 뭐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 네. 그거 해서 오픈 소스로 해봐야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네. 거꾸로. 그리고 네. 뭐 일단 글로벌하게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클라우데라고 그 호트럭스 합병했잖아요. 합병했죠. 네. 사실 그건 또 큰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기존에는 아파치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거를 딜리버리를 해주는 회사가 두 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되지 않고 여기에서 저지지 오케이. 않는데 그 커미터 많은 회사가 하나 합쳤죠. 그리고 그들이 언오피셜리 또는 오피셜리 배가 좀 고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서스테인한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오픈 소스 뭐 전문 회사 뭐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느 정도의 패치를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의 소스를 건드릴 수 있는지는 사실은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또 하나는 그들이 해서 패치를 해도 또는 뭔가를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해도 사실 결국은 소비자가 마지막에 오는 단어는 오픈소스잖아. 그걸 왜 돈 주고. 네네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좀 네, 저는 좀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네. 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의 IT 담당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더 힘든가요? 네. 사실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의 어떤 사용하는 사람 성향 따라서 그냥 오픈 소스를 소스 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잘 포장된 패키지화된 오픈 소스 사용한다거나 상용화 제품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선택하는 거는 사실 쉽진 않다. 하지만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서 뭔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IT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오픈 스택으로 만을 사는 게 여전히 연구할 만큼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는 있다. 네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런 자리 좀 처음인데요. 좀 많이 재밌었고요. 네. 뭐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토대로 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네. 저는 항상 뭔가 할 때 또 지금 운영진 같이 하고 있지만 오픈소스 운영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니까 오픈소스에 기여는 못해요. 기여는 못하지만 제가 뭐 만드는 거나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전파는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전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오늘 재밌었고요. 이게 오픈스택도 사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라는 그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움직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런 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유들이 보면 이제 회사에 계신 의사결정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활동하시는 부분을 조금 싫어하신다든지 네. 코드 기여를 되게 꺼려하시는데 특별히 특허가 걸려있지 않고 특별히 라이센스가 걸려있지 않은 코드들은 그게 설령 버그가 있더라도 한번 공개를 해서 업스트림에 넣고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아주 다이내믹한 또 IT적으로 네. IT 전반적으로 되게 다이내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좀 허락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아주 색다른 토크였어요. 항상 이게 세 분이랑 다양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오픈소스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요처에 계신 분, 또 실제로 이렇게 또 커뮤니티 계신 분 같이 세 분이 같이 이제 저도 두서없이 막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